네. 108페이지 소유권 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소유권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 있습니다. 자, 1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하는 거죠. 자, 매매 계약하면 장래에 등기 청구권 발생하죠.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네? 채권적이죠. 현재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임시로 가등기할 수 있죠. 따라서 무슨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또 이런 것도 있죠. 합격하면 아파트 증여할게.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입니다. 무슨 정지조건 아셨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은 달라 할 수 없지만 먼 훗날 뭐 하면? 합격하면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장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 무슨 청구권이 아니다? 물권 청구권이 아니라는 것. 가등기해서 본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가등기 그때부터다, 본등기 그때부터다. 물권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입니다. 뭐만 올라간다? 순위만 소급. 2번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은 당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천 옆에 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천 밭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옆에 이제 뭐 흐르고요?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하천이 범람합니다. 그러면 여기 갑이 이 토지에 무슨 권이 있다가 소유권이 있다가 이 범람했어요. 보통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 보통은? 물이 넘쳤다가 다시 원래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포락 이제 탁 되더니 안 돌아가. 이걸 포락된 토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포락된 토지라 했을 때 포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천 밑바닥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됐다고요? 하천 뭐가 됐다고? 밑바닥 되는 순간 소유권은 뭐 한다? 네? 소유권은 뭐 한다? 사라집니다. 그 갑이 열받으니까 또 흙 파다가 뭐 하는 거야? 메꿨다 하더라도 소유권 다시 복귀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야. 다시 뭐 했다 하더라도 성토. 다시 흙을 덮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벌한다?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 2번 정답. 3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 취득할까요? 등기 안 하면 절대 못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소유권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 인정할 이유가 없다. 네 번째, 부동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유보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 점유돼서 소유물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갑이 무슨 권이 있었는데 소유권이 있어요. 이 사람 무슨 청이 있어요? 소유권 기초로 하면 뭐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213조하고 14조가 있죠. 공부할 때 물권하고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권하고 뭐하고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함께 하도록 돼 있어. 그럼 소유권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소유권 기초랑 물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죠. 그럼 소유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있는 사람한테 넘어가겠죠. 그럼 문장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번, 4번 부동산의 양수인은 신소유자죠. 양도인 누구?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을 유보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틀렸지. 소유권은 반드시 소유권 물청하고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하죠. 그러면 반드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현 소유한테 가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갑토지에 무슨 토지에? 갑토지에 갑이 무슨 건이 있고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어요. 뭐 했다고? 무단 신축하면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철거? 퇴거?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있으니까 소유권 물청 있을 거 아니야. 몇 조 몇 조? 이게 주고 이게 뭐라고? 종.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그럼 이제 이 갑이 을한테 지금 소송 진행 중이야. 뭐 하는 중? 진행하다가 갑이 팔았다는 얘기야. 그 병에 가서 뭐 했다? 등기했어.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병이 소유권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 취득하면서 특약을 맺었어. 그러면 현재 이 사람 소유권 사라진 거지? 네? 어차피 네가 진행하던 중이었으니까 네가 계속 진행해라. 소유권 물청을 이 전 소유자한테 유보시키는 이런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잖아. 왜? 아니 전제했잖아. 항상 이게 물권하고 물청은 반드시 뭐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대전제를 알면 답이 보일 것이고. 그럼 그거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응? 틀리죠? 그러니까 소유권 물청은 반드시 어디로 넘어야 돼? 얘한테 유보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야. 소유권이 없어지는 순간 이것도 뭐다? 사라지는 것이지 얘가 갖는다는 뭘 맺어도 이 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유는 뭐하고 뭐는? 소유권하고 소유권 물청은 주정은 반드시 뭐야? 운명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매매 계약의 이익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뭐 했다? 전매해서 인도했죠?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없죠? 어떻게 풀어갈까? 갑이 을한테 뭐 한 거예요 지금? 팔았죠? 근데 을이 등기 안 했죠? 그 상태에서 또 병한테 또 팔았죠? 그럼 을병 등기 없죠? 소유자는 갑이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가서 자신이 소유자랄지라도 소임을 반환 청구권 던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던질 수가 없죠. 그 이유는 힘들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청 들어갈 수 있잖아. 을이 갑한테 갖고 있는 등청을 누가? 병이 대위 청구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병한테 을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반환 청구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1번은 정답이 2번. 이것저것 모아서 한 문제 낸 겁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갈게요. 주2 토지 통행권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주2 통행권은 어디서 왔습니까? 상린관계입니까? 용익물권입니까? 응? 상린관계죠? 기억하세요? 맹지, 사서, 통행 방법 빨리 얘기해 보세요. 합의한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 가겠죠? 합의하는 게 네 글자 뭐? 용익물권 들어가서 통행 지역권 간다. 여의치 않으면 어디로 간다? 이제 법원 가서 주2 토지 통행권. 네, 틀린 지문은 거기 4번 지문인데 주2 토지 통행권에 관하여 동시 분할이란 말 있죠. 공유였다가 분할이 되면 통로가 막힐 수도 있죠. 그래서 수분양자 간에 뭐예요? 무상의 주2 토지 통행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여기까지 맞아요. 따라서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다 당사뿐만 아니라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 승계인에도 적용된다. 특정 승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토지가 뭐였는데 일필지였을 때, 그죠? 토지가 이게 갑, 을이 뭐하고 있었는데 공유하고 있었는데 토지가 이렇게 분할되면 문제가 없는데 토지가 어떻게? 혹시 이렇게 쪼개지면 갑인 통로가 막히죠? 그럼 할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행. 해야 될 거 아니? 그러면 통행할 때는 뭐다? 이 통행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응? 무상이요. 뭐 때문에? 분할됐을 때는. 또 무상은 무상으로 하다가 또 갑이 뭐 하는 거예요? 토지를. 응? 병한테 혹시 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토지를 이렇게 병한테 팔게 되면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병은 뭐라고 그래요? 갑이 무상이었으니까 나도 뭐다? 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을은 뭐라고 그래요? 이쪽이 무상이지 너는 뭐다? 유상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법원 같은 판사가 누구 편 들어줘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누구? 그들만의 무상이야. 그래서 누구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뭐로 들어간다? 유상으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시험 문제 그게 포괄 승계인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응? 포괄 승계인 나오면 무상이에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하고 포괄 승계인 조심해서 읽으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번에 1번. 요건 이제 가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체킹해 드린 겁니다. 4번에 1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맹지 사가지고, 뭐 사가지고? 네. 맹지를 사가지고, 주위 토지 뭐에 따라서 통행권. 그래서 지금 을이, 자, 이쪽 토지에 뭐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럼 이제 간 명칭이 뭐예요? 저기 통행지 소유자입니다. 누구요? 자, 을은 뭐가 되죠? 을은 무슨 권자? 통행권자. 그래서 을이 병한테 가서 제안했어요. 네 토지를 이만큼 뭐 해주면 나도 여기다 길 내줄 테니까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아니, 서로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병이 누구 허락 얻어서? 을 허락 받아서 병이 뭐 하고 있어요?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예요? 통행권자 허락 얻어 허락받아서 뭐 하고 있어요? 사실상 뭐 하고 있다? 통행자다 이야기예요. 통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해야 됩니까? 네, 갑은 누구한테? 을이죠. 보상은 누가 있는 거예요? 을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을이 뭘 하지 않아? 보상을 안 하면 갑은 또 누구 보게 되면? 병 보게 되면 또 갑은 또 누구한테? 야, 을이 보상하니까 뭐? 네가 보상해. 혹시 이렇게 갑이 주장하지 않을까요? 갑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병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내 거 통행하는 대가로 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뭐 하지 말아라. 요가점액은 누구한테 가라? 을한테 가라라고 또 병은 또 주장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아라 병은? 예? 누구한테 받아라? 이렇게 받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원 갔더니 판사는 누구 편 들어준다? 병. 편을 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보상은 누가 누구한테만 한다? 갑이 을한테만 해야 되지. 을로부터 허락받아서 사실상 뭐 하는 사람? 통행자한테는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팔레트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갑이 이쁘면 뭐라고 하면 돼 또? 판사가 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는 누구 편 들어줬다? 병. 보상은 누구들만의 문제다? 아니, 그들만의 문제. 유상도 그들만의 문제고 뭐도? 무상도 그들만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벗어난 사람은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보상은 이 문제지 누구 문제가 아니다. 벽 문제. 아까 무상도 뭐야? 분할된 그들만의 문제지 넘어가면 뭐로 바뀌어 여기는? 유상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상, 무상 전부 다 누구만의 문제? 그들만의 문제.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6번 문제가 나옵니다. 몇 번이요? 이런 문제는 신의 뜻이 있는 거죠.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죠? 자, 아주 오래전에 어쩌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외우는 방법이 저소경 특수용으로 기억하세요. 저소경 뭐라고요? 저소경 뭐다? 저 장님을 위해서 특수용으로 제작했다. 뭐 그 얘기예요. 저는 저수, 배수 이런 거고 소는 소통, 공사, 비용이고 경은 경계. 특은 특수지역권. 무슨 지역권? 수는 수류 변경. 용은 용수. 그래서 그런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지역에 무엇이 관습이 성문법 조문보다도 뭐한다? 더 먼저 적용됩니다. 민법을 만들 때 그 지역의 관습을 충분히 조사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 만들 당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 지역에 무엇이 관습이 우리 민법 만들 당시가 농경사회죠. 무슨 사회? 농경사에서는 뭐가 중요해? 아니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이 물 관련된 얘기가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뭐예요? 저 소경보다 특수용. 그래서 그 밑에다 전부 다 해당하는 조문들을 전부 다 밑에 사실 해놨어.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그냥 뭐라고? 저 소경보다 특수용. 그러니까 기역, 니은은 그런 글자가 없죠. 디귿, 리을은 경계 들어갔죠. 미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있어요? 수류. 그 정도에서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네, 9번 문제 가볼게요.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토지 일부에 대해서 취득 시한 소유권 취득이 뭐가 된다? 인정될 수 있죠. 취득시 가능하겠죠. 두 번째, 중생등기 소유권 취득도 뭐하다? 유효하다. 맞고,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맞고요. 네 번째,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뭐하다? 유효하다. 뭐가 있을까요?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했을 때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 그 등기 믿고 들어간 선이든 악이든 다 방패에서 뭐가 된다? 보호된다. 거기까지 생각하시고요. 다섯 번째,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됐다. 가등기한 대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할까요?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따라서 가등기부터 본등기 사이에 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겠죠.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취득시효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115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그 14번 문제를 한번 잘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취득시효 들어가려면 먼저 기본이 있어야 되죠. 5원칙 기억하십니까? 점유 취득시효 5원칙. 5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1원칙은 뭐예요? 1차 취득시효. 무슨 시효? 네, 갑이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갑은 여전히 뭐가 돼 있고 을은 아직 뭐가 안 돼 있어? 그럼 갑이 을한테 그동안 점유로 인한 이득 있죠.
이득. 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뭘까요? 갑 등기 을 20년 점유를 했죠? 등기 안 하고 있죠? 갑이 열받으니까 20년 이상의 점유로 인한 이득을 다 내놓으라 하는 요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줄표에 있을까 없을까? 없다. 없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 효과는 등기 그때부터다 점유 개시시다. 그러니까 점유 개시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아직 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유로 인한 이득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몇 원칙? 1원칙. 2원칙은 뭐예요? 네? 순차로 네? 내려오다가 순차로 내려오다가 전 주인 바뀐 경우 있죠. 전 등기 명의자가 변동됐죠. 그죠? 자, 변동돼도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는 사실. 완성됐다. 그러면 전 주인도 야단 안 치고 이 등기 명의자도 뭐야? 야단 안 쳤기 때문에 이자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고가 되겠죠? 다음 3원칙은 뭘까? 네? 순차로 내려왔어. 그죠? 순차 완성된 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죠? 그러면 등기 못한 쥐값을 치러야 되겠네. 그래서 이자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죠?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공부하는데 지금 후회 있어요? 후회할 수도 없어. 어떤 사람이 공부하다가 열받아서 혹시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던지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던지고 갔지만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가끔 10년 만에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뭐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너무 지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뭔가 좀 점수가 나오면 좋겠지. 예? 안 나와 점수. 때가 되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견디는 거야. 공부를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며칠하고 며칠하고 그런 거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뭐하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앉으면 바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딴 생각들이 많아. 자꾸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할까 저거 할까. 또 하다가 또 확 다른 거 하고 막 왔다 갔다 해. 기준이 없어. 그럼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집에 가면 벽은 다 있어? 벽? 벽은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끔 해외 가면 무슨 통곡의 벽도 있고 또 어디가 존 레논의 벽도 있고 그런 벽들이 있잖아. 집 벽에다가 전부 다 민법의 벽을 하나 만들어. 아니면 학개론 벽. 그리고 자기 공부한 것들 있잖아요. 그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붙여 벽에다가. 학개론 공부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그 공부한 걸 자꾸 봐야 되는데 한 번 보고는 이해가 안 돼.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자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안 보고 자꾸 좋은 게 없을까? 좋은 게 없을까? 맨날 비법만 찾아다녀. 비법책 갖다 놔도 어차피 그 자리 그대로야. 단지 그냥 그 순간 뭐 할 뿐이야 그냥. 멋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뭐야? 아무것도 제자리야. 그래서 돌아다니지 말고 뭐 한다? 벽에다 조금씩 붙여 이렇게 공부한 걸. 그럼 벽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아침에 나올 때 뭐 보고 또 그래요? 벽 보고 나오고 들어갈 때도 벽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적은 거 갖다가 모르는 문제도 적어놓고 자꾸 그걸 봐보세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맨날 벽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책은 가서 책을 잡아서 펼쳐야 되는데 책 잡을 엄두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날 그럼 공부하고 벽에다 갖다 뭐 해버려 그냥? 붙여. 그리고 벽 타고 들어가세요. 섞지 마세요. 민법벽은 민법벽, 저쪽 다른 데 간 학개론벽
저쪽은 공법벽 해가지고 그 공방 그때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벽만 보세요. 또 이렇게 하면 집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집이 무당이냐 해가지고 색깔 칠해서 막 난리치잖아. 그때는 그러면 안 되면 스케치북 하나 사. 초등학교 스케치북.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노란 점 붙이는 거 있지? 그걸 차례대로 거기다 살살 이렇게 하나씩 위에다 이렇게 해서 붙여봐봐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그럼 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세면에. 그러면 학계론, 민법, 공법 딱 해놓고 거기 계속 공부하고 붙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계속 매와서 이렇게 하나씩 돈 세듯이 뭐 세듯이? 돈 세듯이 하나씩 넘겨가면서 계속 봐. 학교론 보고 그다음에 민법 보고 공법 보고 그럼 뒷면은 또 3과목 붙여. 그래서 스케치북 딱 해가지고 몇 개 했어요. 딱 많이 덥죠. 딱 큰 있잖아. 그럼 3개 뒤에 3개면 6개면 딱 맞잖아. 그래서 돈 세서 매일 뭐 한다? 그걸 계속 보란 말이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뭐 한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한 걸 날리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날리고 다음 날도 항상 새 거야. 적긴 적는데 맨날 새 거잖아. 또 프린터 매일 집어넣는데 봐? 볼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스케치북을 사가지고 계속 그것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붙여서 보는 거야. 이게 힘들면 벽에다 붙이는 거야. 제일 좋은 건 뭐하다? 벽. 그럼 벽 붙여놓으면 벽은 안 도망가잖아.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읽고 나오고 아무리 술을 먹어도 집에 가서 뭐한다? 벽 타고 들어가는 거야. 벽 타고 이렇게. 그러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 자꾸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자,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있죠. 그럼 4원칙은 뭘까?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4원칙은 뭘까? 네,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주행하지 말아라. 그 얘기야. 뭐 하지 말아라. 함부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안 돼. 반드시 뭐로 들어가야 돼요? 순차 전후 따져야 되겠죠. 근데 역주행하는 경우도 가능하지. 언제?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그래서 기산점 원칙 임의 선택할 수 없다. 단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다? 변경 없을 때. 5원칙이 뭐죠? 2차 취득 시효도 가능하다. 무슨 시효? 네, 그래서 취득 시효는 손가락 5개 놓고서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1차, 2차.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지 마라. 역산하면 안 돼. 언제 역산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다면. 네. 그래서 그 원칙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뭐 한다? 이제 문제를 맞춰봐야 돼요. 14번 문제는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연도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럼 거기 지문이 뭐 있습니까? 을은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1988년 3월 3일 갑 소유 이 말을 뭐 했다?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연도수가 몇 년도예요? 1988년 매매했다는 얘기죠? 근데 을이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래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년까지? 2009년. 그러면 완성된 연도는 몇 년도일까? 20년 다음에. 네? 2000 몇 년? 8년이 취득시효가 뭐가 될 거다? 완성될 거다. 근데 지금 몇 년도에 지금? 2009년이죠. 그죠? 10월 25일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또 몇 년도에? 네? 2000년도에 4월 1일 같은 이 말을 병한테 뭐하고? 네,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네요. 몇 년도? 2000년도 맞아요? 그래서 뭐까지 갖췄어요, 이 사람? 등기 갖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중 매매가 나왔다는 얘기죠. 무슨 매매? 자, 그럼 1번 봅시다. 을은 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 들어
병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안 되지. 왜? 아니 매매한 것만 가지고는 무슨 자가 아니야. 그 뭘 하지 않았으니까. 매수한 이것만 가지고는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먼저 뭐 한 사람이 임자. 그러니까 1번 질문 틀렸죠. 다음 두 번째, 을은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죠? 네, 병의 임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죠. 왜?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요? 아니 순차로 내려왔잖아. 순차 완성되기 전 사람 아니야? 전 아니야 전? 이거 하는 거 이거 순차 뭐라고요? 그러면 완성된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그죠?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죠. 따라서 그 2번 지문도 뭐예요? 병의 임야 반환 청구를 뭐예요? 거절할 수 있다가 되겠지.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을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게 이 원칙 얘기한 거예요. 순차 뭐라고요? 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병이 토지 반환 요구하더라도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해야지 맞겠죠. 세 번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란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1988년 3월 1일부터 진행한다. 질문할게요. 이행불능. 언제 이행불능이 됐어요? 몇 년도? 이때 등기했을 때 이행불능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등기된 시점부터 언제 그러니까 2000년 몇 월 며칠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지문도 틀렸죠. 네 번째 지문, 병이 2009년 9월 1일 정한테 임야를 뭐 했다? 매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그랬지.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정이 나왔어. 병이 몇 년도에? 2009년도에 누구한테? 정한테 팔아서 뭐 했다고 했어요? 등기했다고 그랬지. 이게 바로 뭐예요? 순차 후회 없다 얘기 아닐까?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네,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누구? 네, 정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뭐예요? 순차 후회 없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지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회 없다. 이제 그걸 이제 그게 그거구나라는 것이 뭐예요? 자꾸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실제 시험장 가면요 이런 문제를 막 문장 만들어 놓고 표 그려 놓고 하려면요 시간 무진장 걸려요. 평상시 뭐 해야 된다? 자꾸 연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의 경우 병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뭐예요? 사실을 알고 이 말을 정한테 뭐 했다? 처분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한테 무슨 행위로 인한? 을은 병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가로 묶으세요. 불법 행위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 13번 있습니다. 몇 번이요? 13번. A 부동산을 B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공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경우 옳지 않는 것. 자, 4번 바로 가볼게요. 자, A가 B의 취득 완성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누구한테? C에게 처분하면
B는 A에게 자, 가로 묶어볼까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3번에 4번하고 14번에 5번 조심할 것. 여기 보세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그러면 을이 지금 여기한테 공격할 때 1.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쓰면 돼야 안 돼요? 쓰면 안 되겠지? 이때 뭐로 쓰는 거예요? 무슨 행위?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셨어요? 취득시효 완성됐을 때 공격 용어는 뭐가 아니고 체불이 아니고 뭐다?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입증까지 다 마쳤는데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을하고 병은 지금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계획관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체불은 언제 쓰는 거예요? 퍼펙트 유효를 전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을 갖다 이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은 수업 들을 때 굉장히 뭐예요? 혼란스러워하는 이게 몇 번 이게? 몇 번? 이거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저게 뭐야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별거 없잖아. 이건 계약이 반드시 뭐야 돼요? 성립을 전제로 들어가야 돼요. 제 수업 듣다가 여러분 나머지 뭐야 법무사 시작해서 강의 들어도 다 이해가 돼. 전부 다 기초를 엮어놨기 때문에 총칙을 알게 되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총칙이야. 뭐예요? 이 원을 잘 기억하는 거 아시세요? 다시 또 원 대입했잖아. 원 대입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안 되잖아. 여기는 왜?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체불은 여기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체불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키를 쓰는 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무슨 배상? 그럼 거꾸로 얘가 가서 먼저 등기를 하고 얘가 등기를 못했다면 정은 병한테 이 단어 쓸 관계없잖아. 얘가 먼저 이게 계약관계니까 무슨 불이행? 네, 그래서 체불 손배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불법행위는 무슨 관계가 아닐 때?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겁니다. 두 가지 비교해 둘 것. 네, 그래서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저 5원칙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몇 번 가지고? 14번 가지고 직접 한번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게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몇 번 문제? 14번 문제. 이런 것들을 벽에다 붙여놓으란 말이에요. 뭐 그냥 완전 찢어가지고 오려가지고 벽에 붙이면 되잖아. 읽는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7번 가보겠습니다. 네, 17번은 이제 등기부 무슨 시효? 제가 무효 등기에 공신력 없다. 맞죠? 그렇지만 무효 등기 기재돼서 등기 10년, 점유 10년 되면 역전된다고 그랬죠.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역전됩니다. 1.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명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 취득한 거 맞아요? 아니 이미 등기돼 있는데 뭐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취득 효과는 어디로 올라가? 점유 개시시로 거슬러 올라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걸 등기부로 뭐 했다고? 원인 없이 뭐 했다고? 네?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넘어갔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 등기 넘겨봐야 무효 등기잖아. 그럼 소유권 날라가요? 안 날아가니까 1번 지금 뭐예요? 소유권 상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17번은 몇 번? 1번. 하나 더 참고하면 거기 3번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될 필요는 없고 앞사람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족하다. 이걸 제목 달면 등기 승계입니다. 등기 뭐라고? 승계. 점유 더하기 인정하듯이 등기 더하기도 인정합니다. 만약에 등기 더하기를 인정 안 하면 무효 등기에 연결된 현재 소유자 등기가 몇 년이어야 돼? 10년이어야 돼. 그럼 너무 가혹하지요. 그러니까 점유 더하기를 인정하듯이 뭐도 인정한다? 등기 더하기를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 5번째 질문.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인이 다른 소유권 보전 등기. 최초한 보전 등기가 몇 중? 2중으로 맞춰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가 되는 때? 무효로 되는 때 뒤에 된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일필지인데 선 보전 등기, 후 보전 등기 두 개가 돼 있어. 그러면 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가 무효죠. 그럼 무효 보전 등기에 연결돼 가지고는 절대 등기부 취득시하면 안 돼. 최초의 보전 등기는 뭐 해야 되는데 유효한데 중간에 누가 장난쳐 가지고 무효가 됐을 때 등기 취득시효 가능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취득시효할 때 최초의 등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유예되지. 최초의 보전 등기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라면 절대 뭐가 안 된다? 등기 취득시효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 더하기 인정해야 안 해요? 에? 등기 더하기 인정하죠.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네, 이 정도에서 취득시효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9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으로 묶인 것. 기억,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이다. 뭐 기억나요?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그래서 무단 경작은 부합하지 않죠. 기억지문 맞는 이야기고요. 이제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다.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다. 아셨어요? 부동산에 부동산이 뭐 할 수 있다?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니은쯤은 틀렸고. 디귿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 승낙 얻어 증축한 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더라도 그럼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물입니까? 부속물입니까? 부속물. 누구 거요? 임차인 거지 건물 소유자 것은 아니잖아요. 논리 모순. 늘 일정 토지에 있는 자연석을 깎아 뭐를 만들었다? 불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갑 토지에 들어가서 을이 뭐야? 허락도 없이 거기다 뭐야? 그 불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불상 누구 것이 된다? 그 가공자 것이 된다. 두 개서 되는 건 아니고 그 토지로부터 뭐다? 독립된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이 현재의 뭐야? 원재료주의보다 뭐야? 현저히 다액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된다? 가공자 것이 된다. 그러면 그 무슨 값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돌값 내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값? 돌값. 다음 민법상 부합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 이해 조항하는 규정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맞습니다. 원상 복구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
원상 복구 금지하게 되면 소유자 조정을 해야 되겠지. 그건 뭐예요? 임의 규정. 갑 토지에 거기다 을이 뭐 했다? 무단 신축했어요.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무단 신축, 아니 무단 식재, 나무 심었어. 부합하죠? 원상 복구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 소유권 하나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상 복구는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야. 그럼 소유권을 원상 복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를 누구로 정할지 또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무슨 규정? 아니, 임의 규정. 첨부, 부합, 혼합, 가공. 갑이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거기다 페인트를 색깔을 도색을 해왔어. 그럼 자동차에 도색하면 동산과 동산이 붙었지. 원상 복구 되냐고. 그러니까 원상 복구는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럼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럼 그거 자동차 누구 거예요? 도색한 사람 거예요? 원래 자동차 소유자 거예요? 원래 소유자겠죠. 다만 거기다 금으로 다 도배했으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보다 금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원상 복구는 안 돼. 그냥 페인트 칠하면 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값 달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조정은 무슨 규정이고? 임의 규정이고, 원상 복구는 뭐다? 강행 규정. 네, 3번 니은 디귿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갑시다. 물권적 청구권. 박스 문제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박스 문제가 오히려 답 찾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기억, 갑은 자기 소유 먹거리를 거리에서 분실하고 이 먹거리를 을이 주어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다.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뭐 기억나요? 그거 딱 있는 순간.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예? 사기자, 습득자, 도덕. 사기친 자 뺏었어요? 뺏은 건 아니야? 그럼 기억 안 나요, 이거? 침탈일 때만 뭐다? 204조가 뭐예요? 점유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몇 조 쓸 수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습득자도 뺏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몇 조 못 던져? 점유권 기초라는 거 못 던지죠. 그럼 몇 조를 던진다? 그럼 그 질문 맞아요? 틀려요? 맞죠? 습득자는 뺏은 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 지문 맞다 틀리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답이 3번과 몇 번으로? 3번, 4번으로 압축되네요. 그럼 니은은 읽을 필요가 없다네. 뭔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면 이제 디귿하고 뭐예요? 리을이죠. 디귿 가볼까요? 갑이 소유한 카메라를 을이 뭐해서? 절취한 후 다시 병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절취해서 몇 년이 경과하였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해서 그럼 도둑완이 도둑투에 향해서 그죠? 자, 소유권에 기초하는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3번은 함정이야.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넘었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뭐라고요? 침탈은 맞는데 도둑완도 도둑투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못 던지고 점유권 물청 던질 수는 있는데 침탈당해서 몇 년? 근데 몇 년 지났어?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몇 조고 몇 조를 대입하면서
204조하고 몇 조? 13조를 대입하면서 자꾸 아 이게 그거구나 그거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한번 읽어볼까요? 을이 갑이 수여하던 자전거를 훔친 2개월 뒤 뭐했다? 사망했다. 을의 상속인 병이 자전거 도품을 모르고 있다. 갑은 상속인 병에 대해서 소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상속인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입니까? 선의의 포괄 승계인입니까? 상속인은 따질 거 없지. 그냥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야? 상속인한테는 뭐야? 도둑과 같은 거니까 몇 조도 좋고 204조도 좋고 몇 조도 좋다? 213조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억 지문은 204조 1항에 침탈을 아느냐 모르냐를 낸 겁니다. 아셨어요? 1항에 뭐예요? 침탈. 2항은 침탈자 연결된 선의의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을 구별하는 건지 못하는지 물어본 거야. 거기 뭐로 냈어요? 지금 거기는? 선의 뭐로 살짝 냈어요? 상속인 냈지. 상속인은 무슨 승계이냐? 자, 세 번째 질문은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그래서 204조 1항, 2항, 3항을 그렇게 묶어서 낸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다음 리을 가보겠습니다. 갑이 소유한 카메라를 을이 뭐한 후? 절취한 후. 병이 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선이 무과실로 뭐했다? 매수한 지 몇 년이 지났다? 2년 경과했다.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기초로 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 키워드는 2년이 멀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선이 취득해버립니다. 무슨 취득이요? 도품 유실물은 2년 내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몇 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반환 청구가 부정됩니다. 다음 미음 갑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뭐했다? 설치했다. 갑은 을에 대해서 공작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논리 모순이죠. 귀책 사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기억하고 뭐예요? 리을. 자, 그럼 밑에 리을 미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기억 니은 디귿을 박스 하신 다음에 가서 204조랑 가서 잘 한번 맞춰보세요. 아셨어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